짜잔! 굉장히 많죠? 제가 브러쉬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아이 메이크업만 이 정도예요.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브러쉬들까지 해서 아이돌들, 연예인들 다니는 샵에서 쓰는 브러쉬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뷰티 유튜버분들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을 브러쉬라고 감히 장담을 한번 해봅니다. 제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이 애교살 있잖아요. 애교살 음영을 그려줄 수 있는 브러쉬는 두 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머스테브 브러쉬는 이제 요런 그냥 편하게 음영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브러쉬고, 이 눈 06번 브러쉬는 조금 더 세밀한 라인을 잡아줄 때, 특히 눈 앞머리 쪽 있잖아요. 여기는 라인이 둔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교살 음영은 이렇게 퍼지듯이 그려져야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이걸로 그려주는 편이고 뒤쪽은 얘로 편하게 그려주거나 풀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음은 베이스 섀도우. 이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05번 오키드 클라우드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통 베이스 컬러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컬러죠. 명도가 되게 높고 채도가 낮은 이런 컬러들을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류의 컬러들을 바르기 좋은 브러쉬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눈썹과 눈 사이를 딱 댔을 때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브러쉬들을 베이스 섀도우용 브러쉬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땅하기보다는 약간 후들후들한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시콜에서 보내주신 거라서 호수가 쓰여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쉐이딩하는 영역에 블러셔를 발랐던 그 브러쉬고요. 모양을 보시면은 더 동그랗고 플러피 후들후들하다 보니까 쉐이딩하는 영역에 블러셔 바르거나 아니면 코끝에 이런 데 바르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더 베이스 섀도우용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스테브 25번 사이즈가 딱 눈을 떴을 때 이 가운데 딱 들어오죠. 다음은 안시 프로페셔널이고요. 1001번 S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애들보다는 좀 더 좁은 애인데 더 툴랩 212번 블렌딩 아이섀도우 라지 섀도우입니다. 얘도 제가 되게 자주 사용을 하던 애예요. 이런 느낌의 브러쉬들을 저는 베이스 섀도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류를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은 컬러별로 사용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저처럼 화장을 다양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일단 이 중에 하나 고르심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즘 잘 쓰는 건 시코르 브러쉬여가지고 이걸로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오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발라주고 언더까지 넓게 바르는 용으로 되게 좋아요. 굉장히 적합합니다.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고 싶다 할 때 쓰는, 아까는 눕혀서였잖아요. 이번엔 세웠을 때 여기에서 보는 면적이 본인이 음영을 넣고자 하는 영역이랑 좀 맞을 때 본인 머릿속에 있는 아까 쓴 애랑 비교만 해도 사이즈가 사실상,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애들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얘도 시코르 브러쉬예요. 아까 썼던 시코르 브러쉬에 비하면은 훨씬 더 모가 짧고 작아요, 사이즈가. 시코르 브러쉬가 좋은 게 전반적으로 모가 부드러워요. 너무 땅땅하면은 얼룩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피카소 콜레지오니 239번, 마이다스툴 404번. 근데 마다툴이 사업을 접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다툴 쓸 때마다 언니 그거 안 판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사이즈 예시를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스테브 브러쉬들입니다. 이 25번 미디엄 플러피 섀도우, 이 27번 스몰 플러피 섀도우, 이 35번 스머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아이 팔레트 13번 블루 코어 블러링,
여기서 이 정도 되는 컬러를, 얘는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명도 채도거든요. 이거를 그냥 쌍꺼풀 라인 있는 쪽에다가, 전 요즘 이런 영역에 음영을 안 주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좀 차곡차곡 바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단계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요즘 좀 자주 사용하는 건 총알 브러쉬예요. 총알 브러쉬 이렇게 3개. 얘는 머스트헤브 E31번 포인트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툴랩 225번 스몰 크리즈.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시코르 브러쉬입니다. 요게 제일 큰 편이고 요 두 개는 되게 작은데 원래는 제가 큰 걸 좋아했었거든요. 세밀한 음영을 좋아해서 요즘은 작은 브러쉬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빼먹었어. 피카소 777번도 사용하기 좋은 총알 브러쉬. 어디를 쓰냐? 이제 눈 앞머리와 뒤쪽을 쓰는데요. 이 컬러. 요런 음영 컬러입니다. 쌍꺼풀 라인 뒤쪽. 되게 좁은 음영 주기 되게 좋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넓게 퍼뜨렸다가 점점 좁은 영역에 발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음영을 그렇게 넓은 음영을 주지는 않아서. 그리고 눈 앞머리. 가운데 눈두덩이로 올수록 풀어지게끔 음영을 줄 때 잘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최근 영상에서는 다 시코르를 사용을 했는데 얘도 잘 사용을 합니다. 총알 브러쉬는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잔량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더 진한 컬러 안쪽에 음영 줬던 곳 안쪽으로 음영을 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브러쉬부터 어느 영상에서나 질문이 항상 많았던 이제 세밀하게 음영 브러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이다스 툴 405번인데 제 영상에 정말 많이 출연을 했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다툴이 이제 판매를 안 하면서부터 대체품 없냐라고 물어봐 주셔서 제가 찾아낸 게 얘는 피카소 717번 안시 프로페셔널 ANC 116번입니다.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피카소가 마다툴이랑 모양이나 모의 길이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의 두께감이 제일 비슷해요. 얘는 조금 모가 길어가지고 제가 영상에 잘 사용을 안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용을 하냐면요. 삼각존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언더 래쉬에 음영을 줄 때도 많이 쓰고요. 요런 세밀한 음영을 넣는 걸 제가 워낙 좋아하고 또 디테일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매 영상마다 나오는 브러쉬거든요. 눈 앞머리 음영을 넣은 라인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라인 따듯이. 요런 라인 잡아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요런 마조르카 요런 쉬머한 애교살 섀도우를 여기 눈 밑에 바를 때 사용하는 똑같은 브러쉬인데 오키 눈 08번입니다. 사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많이 퍼져 있고, 얘가 그나마 조금 더 진짜 넓게 애교살 펄 섀도우를 바르기 좋은 두께감과 모의 길이감, 이 눈 앞머리랑 이렇게 바르기가 편하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어요 할 때 쓰는 거는 이제 더툴랩의 219번 되게 더 날렵한 타원형의 브러쉬인데 조금 더 좁은 영역. 루나 라이팅업 포뮬라 팟 글리몬이라는, 뭐라 해야 되죠? 엄청 큰 육각 펄이 들어있는 글리터 제품인데 육각 펄을 바를 때 사용을 하는 애거든요. 손보다라는 브랜드의 브러쉬예요. 훨씬 더 좁고 작아요. 저는 이런 육각 펄을 떠가지고 요런 데 얹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팟타입 글리터 제품들은 툴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콕콕 눌러주면서 소량만 얹어줍니다. 점막은 채우고 왔거든요. 아이라인을 그리는 브러쉬입니다. 원래 자주 사용을 하던 건 이런 스퀘어 브러쉬였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선 모양 브러쉬가 훨씬 더 컨트롤하고 세밀한 라인을 그리기 좋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이거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는 쿠모 타이트 라인 브러쉬고 얘는 피카소 722번입니다. 제가 갈아탄 건 요건데 이제 요거를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셨다. 진짜 여태까지 보여드린 브러쉬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근데 얘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다스툴의 브러쉬여가지고 언니 비슷한 브러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마다투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 너비와 모의 길이감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피카소 얘도 722번이에요. 같은 라인에서 사선이냐 스퀘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뷰젤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고 01번 앵글인데 모 길이감은 요 네일용 브러쉬가 조금 미세하게 더 길고 미세하게 더 넓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길이감을 봤을 때 얘가 더 짧아서 핸들링하기는 더 편하다. 아까 그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에 있는 제일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편이라서. 근데 얘가 조금 더 훌렁훌렁해가지고 컨트롤의 실력이 좀 필요한? 근데 얘가 조금 더 세밀해요. 브러쉬 뭐가 더 얇다고 해야 되나? 종이장처럼? 근데 피카소는 대신 조금 더 땅땅해서 컨트롤하기는 편하다. 비교적. 근데 둔탁해서 꼬리를 얇게 빼기 편한 건 요거. 이런 사선 모양 브러쉬가 이런 젤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좋다. 피카소에서 나온 제품인데 반지처럼 생겼고요. 엄지에 제가 맞게 이거 좀 조여놨어요. 요거를. 이런 거 사용을 할 때 양 조절 좀 해줘야 될 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라인을 빼기가 굉장히 편하다. 앞트임하기 진짜 편하거든요? 이 뾰족한 부분이 눈 앞머리 아래쪽으로 오게끔 내려두고 이렇게 빼기가 굉장히 편해요. 다음은 속눈썹 관련된 툴 3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위에 이제 젤 네일 할 때 파츠 올리는 트위저거든요. 이게 핫해졌죠? 매 영상 다 챙겨보신 분들은 좀 질릴 수도 있고 왜 저래?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뿌듯하잖아요. 이게 제가 그 실장님이 주신 팁을 가지고 찾아낸 트위저가 이제는 아예 속눈썹용 툴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게 얼마나 약간 유레카 이런 느낌이에요.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보고 계시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오른쪽에 아이카드 누르시면은 써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입니다. 자주 쓰고 있는 요즘. 이런 가닥 속눈썹 연출을 할 때 딱 좋은 그런 인조래쉬를 붙이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인조래쉬를 사용을 할 때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잡고 속눈썹을 떼고 여기 끝에 풀을 묻혀서 이런 방식으로 붙이는, 이렇게 속눈썹 붙이기 좋은 트위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로라 메르시의 트위저인데 정말 손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얘도 이제 잡아가지고 속눈썹 붙이기 편한, 이게 짭이 많은데 이거의 느낌을 못 따라와요. 프로의 청담 리퀴드 아이라이너입니다. 다이아미 브러쉬인데요. 네일용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사용을 많이 하는, 앞트임 할 때 좋아요. 이게 엄청난 세필붓이라서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기가 편해요. 되게 편해요. 다른 브러쉬들에 비해서 이 길이가 되게 짧은 편이에요. 요게 피카소 브러쉬랑 비교를 해도 훨씬 짧습니다. 대가 짧다는 건 핸들링이 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브러쉬들에 비해서 잡는 부분이 뚱뚱하기 때문에 그립감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의 길이감. 무슨 브러쉬든 모가 길면 핸들링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면 길수록 이렇게 나풀나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트임용 브러쉬로 굉장히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에 제가 자주 쓰는 거 가격을 생각을 해가지고 대체품으로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커버 메이크업 할 때는 평상시 쓰던 브러쉬가 아니라 새로운 브러쉬들도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모아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파우더나 블러셔, 베이스 바르는
브러쉬들은 솔직히 제가 영상에서 쓰는 게 다여가지고 아이 메이크업만큼 다양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만 따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또 궁금한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